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좀 특별한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시점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중3 2학기 기말고사까지 다 끝낸 상태일 거예요. 아니면 이제 중3 2학기 기말고사의 범위까지, 시험 범위까지 진도를 다 나간 상태일 겁니다. 항상 매년 제가 뭐 3학년 담임을 몇 번 하면서 느끼는 이 생각이지만 시험 진도까지 다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3 전체 그 시험을 다 치른 상태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업을 듣게끔 할 만한 어떤 소재가 없을까라고 좀 궁리를 하다가 송경환 선생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여행을 갖다가 주제로 삼아서 한번 앞으로 쭉 이 수업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여행은 누구나 다 이제 좋아하잖아요, 그쵸?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장소를 가서 거기서 뭔가를 보고 또 즐기고 먹고 또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행의 의미인데 특히 그런 대상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갈 수 있는 국내가 아니고 좀 가기 힘든 해외라면은 여러분들이 더더욱 관심이 많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사실상 해외 여행이 다 이렇게 어렵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이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 가 본 것처럼 한번 이 수업을 한번 여행을 간 느낌처럼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가게 될 나라는 바로 우리랑 이제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멀다고 볼 수 있는 음, 네, 그 이웃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에 이제 전체를 다 가보는 건 아니고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가볼 건데요. 가기 전에 먼저 일본의 이제 일본과 우리 일본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본을 한번 보죠. 자, 일본은 지금 여기 화면에 떠 있는 것처럼 면적이 37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 한반도 전체 면적이 한 1.7배 정도 돼요. 생각보다 나라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섬으로 구성된 국가죠. 섬이 한 6,853개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국가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섬이 16,000개가 넘는다 그러죠. 이 섬이 많은 이제 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6,800여 개 섬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일본의 이제 국토를 구성하는 네 개의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정도면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쪽에는 지금 여기 선생님 이 손바닥 모양의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이 섬이 여기가 홋카이도라는 섬입니다. 한자로는 북해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 일본의 이제 북단에 있는 섬이고 겨울이 되면은 여기 이제 홋카이도의 도시 중에 삿포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삿포로에서 이제 눈 축제가 열리는 그런 곳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여기 사실상 일본의 섬 중에서 가장 이 면적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일본의 어떤 그 국토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혼슈가 있습니다. 혼슈. 한자로는 이제 본주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수도인 도쿄도 있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법한 도시인 뭐 오사카라든지 또 교토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후쿠시마 원전 터졌던 후쿠시마도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해안가에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사람 제일 많이 살고 제일 큰 혼슈 한자로는 본주. 자, 그리고 이제 요 아래에 요 조그맣게 생긴 이 섬 이게 이제 사국 한자로는 사국이고 일본식으로 읽으면 시코쿠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러분 그 우동 중에 사누키 우동이라고 들어봤어요? 사누키 우동? 이 시코쿠에 가면은 여기 이제 우동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우동집만 한 900개가 넘게 있는 우동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좀 일본 또 여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시코쿠에 가서 그 우동 마을에 가서 또 우동을 또 종류별로 먹어보는 체험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남서쪽에는 이 섬이
이게 이제 큐슈라는 섬인데 한자로는 구주가 됩니다. 구주, 큐슈. 그래서 이제 일본이란 나라는 6,800여 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덩치를 보면 여기 이제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는 혼슈, 그 밑에 시코쿠, 그리고 큐슈, 이렇게 네 개의 큰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국토 면적이 남북으로 되게 깁니다. 북쪽에는 홋카이도가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이제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있고 여기서 더 남서쪽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이시가키 섬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대만하고 가깝습니다. 여기 상당히 남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고 여기는 이제 냉대 기후가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의 국가지만 다양한 기후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나라가 또 일본이다. 자, 일본의 인구는 한 1억 2,700만 명 정도 되고 세계에서 11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00만이 좀 넘죠.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국가인데 동시에 이 나라 초고령 사회입니다. 얼마나 이제 노인이 많냐면은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선생님 알기로는 한 29%를 넘어선 걸로 알고 있어요. 29%면은 그냥 대충 봤을 때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노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할 걸로 예상되는 국가고요. 2100년경에 다다르면 일본 인구가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장수 국가로도 유명해서 100세 이상 살고 있는 노인이 8만 명이 넘습니다. 상당히 장수 국가죠, 그렇죠? 자, 이제 일본을 대략적으로 봤고 이 일본이란 이제 나라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가볼 곳은 이 동남쪽에 있는 바로 수도 도쿄입니다. 도쿄. 자, 도쿄. 자, 이제 도쿄시가 아니고 도쿄도라고 되어 있죠. 일본의 행정구역이 이제 우리나라가 뭐 한 개의 특별시, 뭐 8개 광역시, 뭐 몇 개의 도, 두 개, 하나의 특별자치도, 하나의 뭐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일본은 도부현이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뭐 한 개 도, 뭐 또 한 개 도, 두 개 부, 뭐 20몇 개 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최상위 행정구역이 바로 여기 있는 도쿄도입니다. 도쿄도. 우리가 이제 도쿄도 하면은 이렇게 지금 경계선을 따라서 여기가 이제 도쿄도인데 이렇게 도쿄도 상당히 넓습니다. 면적이 2193제곱킬로미터로 서울보다 한 2.4배 정도, 2.5배 정도 큰 면적입니다. 근데 이 넓은 면적 안에 한 1,4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또 일상생활에서 도쿄를 가봤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전체 도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도쿄도 내에서 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는 23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 23개의 특별구를 우리가 흔히 그냥 도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쪽에 이렇게 23개 구가 있어요. 이쪽에. 이 23개 구의 면적만 놓고 보면 한 630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우리 서울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니까 이 도쿄의 이 23개 구의 면적과 서울시의 면적 거의 비슷하다 볼 수 있죠. 그렇죠? 인구도 이제 이 23개 특별구 안에 살고 있는 도쿄 시민이 한 9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서울 인구도 이제 900에서 한 1000만 사이 정도 되니까 뭐 도쿄와 서울은 면적도 유사하고 인구 규모도 상당히 유사하다. 인구 밀집도도 유사한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대략적인 개괄을 다 봤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가볼 곳이 바로 이 도쿄인데, 우리나라에서 도쿄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죠. 배가 뭐 정기 운항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에 가는 배가 아마 있을 것 같지 않고 제가 그때 듣기로는 오사카까지 가는 배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배를 타면 대부분이 나가사키나 후쿠오카까지 배가 간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제 뭐 내가 배를 타고 가려면은 부산에서 배를 타고 후쿠오카나 나가사키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떻게 차를 타고 도쿄까지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쿄를 갈 때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원래 우리나라의 어떤 관문 공항 역할을 했던 곳이 우리 강서구에 있는 자랑스러운 김포국제공항이죠. 여기가 김포국제공항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점점 발전하고 또 교통량도 늘어나고
항공을 이용하는 이 여객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김포공항만 가지고는 이제 그 많은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공항을 더 짓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인천 영종도에 지은 인천 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메인 공항은 김포였는데 지금의 이제 국제공항의 기능은 인천국제공항이 주로 도맡아서 하고 있죠, 그렇죠? 일본은 우리보다 이제 보통 경제적인 이런 역사가 좀 더 앞서가는 국가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과정을 먼저 겪었어요. 그래서 도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음, 원래는 이제 하네다 공항이라고 여기가 지금 도쿄 아까 얘기했던 23개 특별구입니다. 전체 도쿄도 면적 중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도쿄라는 이제 곳은 여기 동쪽의 해안에 위치한 23개의 특별구라 그랬잖아요. 요 23개 특별구 있는 요 지역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공항이 있었어요. 지금 이 공항입니다, 이게. 공항 보이죠? 이게 하네다 공항인데 이게 이제 이 공항만 갖고는 늘어나는 물동량이나 늘어나는 어떤 여객 인원수를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진 게 도쿄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나리타시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공항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나리타 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뭐 나리타 랜덤하게 오늘 비행기는 그냥 기장이 기분이 좋으니까 도쿄랑 가까운 하네다 공항에 내려주고 오늘은 좀 기장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약간 먼 나리타에 내려주냐 그게 아니고 출발하는 공항에 따라서 노선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김포공항에서 이제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가 이제 김포에서 이륙해가지고 퓨 간 다음에 여기 도쿄에 이제 그 도쿄시와 가까운 하네다 공항에 내려주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가게 되면 도쿄시에서 상당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리타 공항에 내려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없잖아요. 보통 도쿄 여행 같은 거는 이제 가까우니까 뭐 한 2박 3일 뭐 이 정도의 단기 코스로 갔다 오거든. 그러면은 공항에서 도시를 가는 시간도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지 말고 이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하네다 공항에 내려주는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네다 공항에 내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날 도착한 거야, 도쿄에. 도쿄에 도착했으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여행을 다닐 것이냐. 자, 먼저 오늘 첫날 코스. 자, 하네다 공항이나 나리타 공항에 내렸다고 칩시다. 자, 치고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공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갈 거예요. 이 도쿄나 일본이란 나라는 특히 도쿄는 철도 교통이 엄청 복잡하게 아주 세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도권 이 광역 지하철도 상당히 잘 돼 있지만 아직 이 철도 시스템으로 보면 일본에 아직 미칠 바는 아니에요. 일본은 뭐 거의 철도의 국가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막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 기차 좋아하는 사람들 있거든. 약간 취미나 이런 게 그 기차 성애자 이런 사람들 이 일본에 가면 환장한다 그러더라고. 막 일본에 가면 그 철도 노선만 봐도 막 애들이 막 흥분을 한대 막 빨리 가서 빨리 타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우리가 주로 이동을 할 건데 먼저 갈 곳이 이제 도쿄역입니다. 제가 도쿄 중앙역이라 그랬는데 정확한 명칭은 도쿄역이에요. 자, 도쿄역에 이제 가면은 도쿄역이 어디냐면은 여기에 지오다구라는 곳에 있습니다. 일단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주요한 내용을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동쪽 도쿄 전체 면적에서 동쪽 끝에 있는 23개의 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도쿄시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23개 구를 다 둘러보냐?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이 23개 구 중에서 실제로 둘러볼 구는 한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도 다음에 3개의 구는 꼭 좀 알아둡시다. 왜냐면 이 3개 구가 도쿄의 그야말로 핵심 같은 지역이라 보면 되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시부야구입니다. 시부야구. 여기가 글자 잘 안 보이죠? 이게 좀 여기가 시부야구예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경계에 따라서 여기가 시부야구고 요쪽에 이제 요 바로 붙어 있는 여기가 미나토구입니다. 미나토구 이렇게 해안까지 미나토구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게 주오구입니다. 주오구. 시부야구, 미나토구 그리고 주오구. 이 세 개 구가 우리 서울에 비유하자면 약간 어디냐면은 이거 좀 애매한데 우리 서울하고는 좀 애매한데 여기가 뭐 종로 일대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강남, 서초, 송파 이쪽 일대라도 볼 수 있고. 하여튼 여기가 좀 땅값도 비싸고 부촌인 지역이고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가는 곳이 시부야, 미나토, 주오구 이렇게 세 개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차를 타고 처음 가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도쿄역이에요. 도쿄역. 여기 도쿄역이거든. 뭐 노선이 엄청 복잡하지. 자, 도쿄역에 간 이유가 있어요. 도쿄역에 간 이유는 일단 제가 여행 코스를 여러분들 좀 동선이 꼬이지 않게끔 좀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쿄역에 딱 내려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서울에 관광 온 외국인 관광객이 제일 먼저 갈 곳이 어딜 것 같아요? 명동에 제일 먼저 갈까? 뭐 강남에 제일 먼저 갈까? 뭐 그냥 JYP 본사 앞에 제일 먼저 갈까? 뭐 여러 가지 뭐 가는 데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온 관광객들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 조선 왕조의 궁궐이었던 경복궁이나 창덕궁이나 창경궁, 덕수궁 이런 이제 고궁에 먼저 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도쿄에 이제 딱 왔다면은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도쿄의 그 궁궐을 먼저 가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도쿄역에 딱 내리면 여기서 쭉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은 여기 보이는 여기는 이제 구가 지오다구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쭉 손바닥 모양 커서로 돌리고 있는데 있죠, 그렇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고쿄라고 해서 황거입니다. 황거. 지금 현재 일본 왕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왕의 집이야.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공화국이기 때문에 국가의 대표를 선거를 통해 뽑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좀 뭐 정치적으로 좀 후지다고 봐야 될지 뭐 하여튼 아직도 왕이 있죠, 그렇죠? 일왕, 천황이라 부르는 이제 일본 왕이 있어가지고 물론 일본 왕은 영국의 왕처럼 입헌 군주제 하에 있는 군주기 때문에 군림은 하지만 통치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상징적인 존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왕이 살고 있는 곳이 황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경복궁 같은 곳이겠죠. 일본 말로는 고쿄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먼저 제가 가볼 겁니다. 내가 가면 막 왕이 살고 있는 궁궐 안에 막 들어갈 수 있냐? 당연히 그렇진 않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일대 여기가 이제 왕실의 이 황거의 정원입니다. 이 정원 지역은 개방이 돼 있어요. 관광객들이나 일반인에게 여기 이제 가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갔는데 그날 운이 좋아. 그러면 일본 왕을 볼 수도 있어요. 1년에 2번 이 황거를 완전 개방을 합니다. 언제 개방을 하냐면은 설날이랑 그리고 일본 왕의 이 생일 때. 지금 이제 일본 왕이 이제 나루히토 일왕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생일 때 되면은 만약 내가 여기 도쿄에 놀러를 갔는데 그때가 아주 재수 좋게 설날이었거나 아니면은 일본 왕의 생일이다. 그러면 나도 이제 일본 시민들하고 같이 우르르 들어가 가지고는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일본 왕이 방탄 유리로 된 문 안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밖에서 일본 이제 시민들이 막 덴노 헤이카 반자이 막 이렇게 천황폐하 만세라고 막 외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좀 특이한 모습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일본 왕이 살고 있는 여기를 갖다 칩시다. 참고로 일본 왕이 살고 있는 황거가 2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군이 도쿄를 대공습을 합니다. 비행기를 막 몰고 가지고 여기 위에 도쿄 상공에다 폭탄을 막 투하한 거야. 그때 여기가 이제 완전히 다 박살이 나가지고 건물이 전부 전소됐거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왕실 이 황거의 건물들은 옛날에 있었던 건물들이 아니고 다 60년대 이후에 새로 지은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다 좀 현대식으로 건물이 생겼다. 여러분들 혹시 가서 보고는 일본은 뭐 옛날부터 건물 저렇게 지었어 이렇게 혹시 생각할까봐 그게 아니고 도쿄 대공습 때 건물이 다 전파돼가지고 새로 지은 거다. 자, 그다음에 여기 온 김에 여러분들 아주 역사적으로 또 유명한 장소에 한번 여기 가볼 수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야스쿠니 신사라고 들어봤습니까? 야스쿠니 신사? 지금 여기 보면 야스쿠니 신사 보이죠? 바로 일본 왕이 살고 있는 황거가 여기고 황거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가 야스쿠니 신사인데 보이죠? 야스쿠니 신사. 이 야스쿠니 신사가 이제 그 뭐 유명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야스쿠니 신사의 사진 한번 여기 사진 한번 봅시다. 이게 왜 유명하냐면은 이게 이제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이 구글어스 이렇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3D로 확대하면은 뭐 땅의 모양도 다 보이거니와 진짜 지금 비행기 타고 간 거 같잖아, 그렇지?
약간 드론으로 보는 느낌이잖아, 그치? 사진도 클릭하면 거기 또 사진도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뭐 굳이 다리 아파가면서 돈 써가면서 해외 여행 갈 필요가 별로 없다. 내가 그냥 뭐 내가 꼭 여기 누구 내 친한 지인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든지 사랑하는 연인이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같이 가서 추억을 쌓아야겠다든지 뭐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내가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거기 뭐가 있는지 궁금해. 그런 목적이라면은 굳이 돈 써서 해외여행 갈 필요가 있냐? 그냥 이렇게 방에 앉아가지고 그 돈으로 컴퓨터 좋은 거 사가지고 인터넷 아주 그냥 기가랭 깔아가지고 딱 이게 구글 어스로 보면은 공짜로 다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기가 지금 그 야스쿠니 신사인데 야스쿠니 신사가 왜 유명하냐면은 어, 이 야스쿠니 신사에 이 신사에 이제 그 지금 신이 모셔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 애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막 그 군인들이 막 미군이나 연합군하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막 싸우면서 야, 너 지금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지금 목숨 걸고 싸우면 우리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 목숨 바쳐서 내가 전쟁에서 장렬히 전사하면 나의 이 홀령이 신이 되어서 이 야스쿠니에 우리 모두 신으로 이곳에서 만나가지고 하늘의 신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이제 믿음들이 있었거든. 그래갖고 이제 막 그 많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아주 그냥 뭐 좀 무모하게 막 그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자살 특공대도 하고 막 그 반자이 어택이라고 막 그냥 칼 뽑고는 전차 한 대 칼 들고 막 덴노헤이까 반자이 하면서 막 달려드는 육탄 돌격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막 전략 전술이라 보기는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런 이제 그걸 국가 신토라 그래요. 국가를 위해서 내가 신이 된다 이런 국가 신토 사상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장렬히 이제 막 장렬이라 표현해 무모하게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위패를 여기 이 야스쿠니 신사에다 모아서 합사한 거죠. 근데 문제는 만약 여기서 그냥 뭐 전쟁에 뭐 별 자기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동원돼 가지고 죽은 어떤 희생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셨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랑 실제로 2차 세계 대전 때 보면 뭐 도조 히데키 같이 전쟁을 자기가 다 이제 계획을 하고 이 아시아와 태평양 일대를 완전히 그 전쟁의 도가니로 이끌어간 전쟁 범죄자들이 있어요. 나쁜 놈들이지, 그치? 그런 전쟁 범죄자들의 위패도 여기 다 지금 같이 봉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 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스쿠니 신사라는 것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잘못이잖아요. 주변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모두 정당한 행위처럼 또 그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주도했던 전쟁 범죄자들이 마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어떤 그 호국 영령인 것처럼 인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야스쿠니 신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스쿠니 신사 근데 뭐 지들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 근데 문제는 뭐 일본의 뭐 총리라든지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 특히 일본의 이제 우익 정당인 자민당 이 소속에 있는 정치인들이 여기 가가지고 막 참배를 드린다는 거야. 그럼 걔네가 이제 일본 총리가 만약 여기 와서 참배 드렸다 치자. 그러면 그거 무슨 의미야? 일본의 정치인 중에서 넘버 원인 이 총리는 우리 일본이 과거에 일으킨 전쟁, 침략 전쟁 일으킨 게 정당하다라고 난 주장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변 국가에 던진다는 거지.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가 참 아주 골치 아픈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면 황거에 왔다가 이렇게 좀 걸어서 야스쿠니 신사 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뭐 그렇다고 뭐 여기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서 이제 뭐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와주세요. 도조 히데키 같은 이제 이 침략 전쟁의 범죄자도 여기 같이 모셔져 있으니까 가가지고는 뭐 도조 히데키 뭐 뻑큐 이렇게 하고 이제 온다든지 나름의 저항을 하는 거야 가서 일본의 제국주의를 규탄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 가서 실제 뭐 테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잡혀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쿄역에 내려서 여기는 고쿄하고 야스쿠니 신사까지 세트로 봤다 치면은 다시 이게 쭉 산보를 걸어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게 실제 거리가 아주 그렇게 무모하게 길진 않아요. 뭐 그냥 걸을만 해. 내려와서 이제 어디로 가보냐? 자, 이제 역사적인 어떤 이런 장소를 봤다면은 이번에는 초현대풍의 아주 그 도쿄에서 제일 비싼 동네를 가봅시다.
자, 왜 비싼 동네 지금 바로 가냐면은 가깝거든.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가 이제 주오구에 주오구. 방금 전에 갔던 곳이 치오다구고 여기가 주오구인데 주오라는 거는 한자로 하면 중앙이야, 중앙. 가운데라는 거지, 가운데, 정가운데. 그러니까 도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여기가 이제 옛날부터 핵심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주오구가. 이 주오구에 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긴자라는 곳이 있어요. 긴자. 여러분 이름 들어봤습니까? 긴자라고? 긴자 안 들어봤냐? 어. 여기가 긴자 거리인데 그러니까 일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쪽 끝에 오키나와에도 긴자가 있고 북쪽 끝에 홋카이도에도 긴자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긴자라는 곳은 약간 드림 팰리스 같은 곳이야. 꿈의 장소. 내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 너무 막 어떤 뭐 블링블링한 곳 이런 거지, 그치? 뭐 이런 거 우리나라도 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어디 저기 경상도에 갔는데 부동산 이름이 강남 부동산이고 뭐 식당 이름이 강남 식당. 저기 어느 충청도 갔더니 뭐 거기 뭐 학원 이름이 강남 학원 이런 것처럼 강남이라는 곳이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뭐 좀 꿈으로 삼는 강남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거가 있는 것처럼 긴자가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강남보다 더한 곳이지. 일단 긴자는 도쿄에서 아주 역사가 오래된 중심 지역이고 단위 면적당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입점 밀집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야. 뉴욕 한복판에 가도 파리에 가도 이탈리아 저기 이탈리아 그 유명한 도시 어디냐 밀라노에 가도 이렇게 명품 있잖아요. 뭐 시계 뭐 롤렉스라든지 뭐 까르띠에라든지 또 루이비통이라든지 샤넬이라든지 이런 명품 브랜드가 이렇게 좁은 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없어. 이 긴자가. 긴자 여기는 뭐 술집들도 있는데 그런 술집도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감히 가서 마실 수 없는 엄청 비싼 술집 있잖아. 막 그런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술 한 병에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하고 막 땅값도 무지하게 비싸요. 여기 와코백화점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긴자 중심지거든. 와코백화점 같은 경우에 평당 가격이 20억이 넘는데요. 야, 평당 20억 장난 아니지 않냐? 그것도 토지 가격이 아니야. 건물에 그냥 평당 가격이 20억이 넘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지역이지, 그치? 한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 일본이 80년대 경제가 엄청 잘 나가서 버블 경제라는 게 껴 있었는데 그 버블 경제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일본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땅을 통째로 도쿄 땅 팔면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중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대. 긴자 일대만 팔면은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다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만큼 이제 긴자가 지금도 땅값이 비싸고 옛날에 엄청 잘 나갔지. 이때 80년대 버블 경제 있을 때 뭐 여기에 뭐 그 이런데 고급 술집에 마담들한테 그때 당시에 돈 잘 벌던 일본의 부동산 부자들이 막 그냥 하루에 그냥 팁으로 막 건물 한 채를 막 아파트 한 채를 주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여기가 이제 과거나 지금이나 도쿄의 어떤 고급 럭셔리한 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한번 쫙 걸어가 보면 아주 그냥 한번 볼까 사진을 한번 볼까 여기 어떤지 긴자일 때가 또 뭐 사진 보면 또 별거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사진 한번 봅시다. 여기가 긴자 긴자의 와코백화점 긴자의 중심이 되는 곳이지 그치? 뭐 이런 데 한번 볼까? 긴자 거리 어떤지 뭐 루미나리 해가지고 멋있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미키모토 이것도 명품 브랜드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루이비통 막 보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냥 여기가 다 그냥 명품 샵들이 그렇게 많대.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와이프랑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지, 그치? 근데 가면 와이프가 막 어머 예쁘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약간 사달라는 뜻일 수 있잖아, 그치? 나는 사줄 능력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냥 여자친구나 부인이랑 놀러 왔을 땐 긴자는 패스하세요. 긴자 패스하고 그냥 여러분들 뭐 그냥 혼자 놀러 왔다. 남자친구랑 남자끼리 놀러 왔다. 그냥 구경 한번 가보자. 긴자 어떤지 궁금하다. 그때만 한번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볼 곳이 여러분들 일본 하면 또 유명한 게 게임 또 뭐 게임과 뭐 오락기, 카메라 뭐 이런 전자기기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뭐 소니라든 플레이스테이션 소니라든지 닌텐도 스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카메라면 캐논, 니콘
뭐 올림푸스 이런 거 이제 다 일본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전자제품이 되게 이제 일찍부터 발달하고 유명했던 나라가 일본인데, 물론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한테 많이 밀리긴 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런 이제 그 전자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아키하바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키하바라. 아키하바라 얘기 들어봤어요? 아키하바라? 여기가 이제 아키하바라인데, 음, 아키하바라는 지오다구에 있습니다. 아키하바라가 이제 출발은 약간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용산 전자상가처럼 출발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전자제품을 판다기보다 그런 이제 게임기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방 게임기 얘기했구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피규어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하나 그 주요한 어떤 그 문화랄까, 오타쿠 문화 있잖아요. 오타쿠 문화, 미쿠짱 뭐 다이스키요 뭐 하는 이런 그런 이제 이런 그 오타쿠 문화의 중심이 된 곳이 바로 이 아키하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용산 전자상가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어떤 오타쿠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난 곳이 바로 이 아키하바라인데, 여기 보면은 구글 어스도 표현을 잘 해놨어요. 이 아키하바라 일대 가면은 벌써 벽에 있는 광고들이나 이런 게 약간 좀 보세요. 뭔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지 않냐? 약간 여기 보면은 뭔가 조금 게임 막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게임에 어떤 나오는 주인공들. 어. 여기 보면 이거 약간 페이트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데. 어. 이 일대가 여기가 이제 아키하바라라는 겁니다. 실제 사진을 한번 보면은 여기에 음, 여기가 뭐 피규어도 엄청 팔고 게임기도 팔고 막 뭐 전자제품도 사지만, 이런 식으로 건물 보면은 약간 오타쿠적인 느낌이 좀 나죠. 건물 보면.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금 잘못 그냥 하천 사진이고, 조금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뭐 이런데 사진 하나 찍어보면 아키하바라를 딱 보여주는 사진, 뭐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지금 좀 더 사진을 좀 더 키울 수가 없나 이게? 크게 나오네, 크게. 요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세가 해가지고 여러분 사진을 클릭을 하니까 사진이 확대가 됩니다. 야, 구글어스 끝내주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딱 보면 뭔가 오타쿠스럽지, 그치? 분위기가 오타쿠를 비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쌤도 오덕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구글어스 돌아가기.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 또 뭐 여기 이런데 탁 클릭해서 사진 클릭하면 이건 뭐 잘 모르겠네. 어, 어, 그럴싸한 사진 탁 나오면 좋은데. 또 나왔다 이거. 건물 통째로 보면은 뭔가 오떡스럽잖아, 그치? 이렇게 약간 막 다이스키요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동네가 바로 이 아키하바라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타쿠들은 그냥 여기 오면은 아까 쌤 얘기했던 뭐 고쿄니 긴자니 다 패스하고 바로 아키하바라로 바로 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키하바라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벌써 33분이 됐네. 아유, 이게 도쿄 둘러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3일짜리 여행 코스를 지금 수업 1시간에 사실 보는 게 무리였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1, 2부로 진행을 해야겠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더 계속 도쿄를 한번 여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